따내서 이분들을 이제 무지개 학습 돌보미로 양성을 해서 지역 아동센터랑 연계해서 이분들이 지역 아동센터에 주 2회 나가고 매달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인 수입을 받게끔 그렇게 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좀 역량이 더 있고 또 대학원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또 센터랑 연결해서 취직도 하시고 또 통역관이 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사업적인 어떤 재능이 탁월하셔서 또 사업가의 길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엄마가 내가 잘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에게 한국말도 잘 가르치고 나의 나라의 말도 잘 가르쳤다면 아빠랑 엄마랑 같이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막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발달 지원 또 이중 언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문화 이해 범국민 캠페인이 벌어져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문화 설정 많잖아요. 보면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강점, 간점, 다문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원화한다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냐면요. 문화와 문화는 너무 다른 거예요. 틀리고 맞고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르다라는 것만 인정해도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옳아, 너는 틀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교육관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빵빵 터지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중국을 볼게요. 중국은 출산 한 달 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베개 속에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어머니가 이거를 어느 날 베개를 봤는데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겠죠. 또 결혼시에 가전제품은 남편이 준비해요. 우리나라는 결혼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이 가전제품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전제품을 남편이 준비해 와요. 그리고 남편이 가사일을 전담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상담소가 탄현동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 주변에 중국 분이 많이 사셨는데요. 요리를 대부분 중국 분이 하시더라고요. 중국 남편이 하더라고요. 아내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 자체를 남편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사는 분들은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분 그 김연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왜 설거지를 제가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음, 남편이 곰처럼 진국이고 무던하고 성실한데 자기가 살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대. 왜냐면 밥을 먹으면 함께 설거지하고 같이 요리를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여자가 이렇게 전담하길 바라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너무 불평등해요.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 거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 보통 베트남 분들이 좀 가녀리고 예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신생아 머리 위에 도끼나 칼을 놓아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렇죠. 신생아 머리에 여러분 도끼나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 그 자체죠. 그리고 늦잠을 자고 아침을 잘 안 먹은 늦잠을 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해요. 노노노예요. 좀 더 느리게 갈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천천히.
내가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지만요. 나의 패턴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막 비교하고 저들처럼 따라하려고 그러면요. 나를 잃어요. 천천히, 천천히. 근데 한국 사회는 조금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다문화 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베트남 분들이 식사를 적게 먹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양이 조금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게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아예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 며느리를 둔 시부모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야 너희 나라는 원래 안 먹는 거니까 아침 먹지 마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차도 있잖아요. 개인차도. 그리고 이제 사랑 표현이 이제 뺨 때리기 뭐 근데 이거는 실제로 막 탁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예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랑 표현이 귀엽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어.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슬리퍼를 신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신발을 안 신잖아요. 근데 인제 필리핀은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행동이 좀 느리고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저도 그 다문화 분들 할 때 이렇게 행사 치를 때 보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부모 교육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10시 반에 와요. 그래서 '아 아침에 서둘러서 오기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또 시간을 10시 반으로 조정하죠. 그러면 또 11시에 와요. 그래서 그냥 '아하 여기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0시 하면 10시 전에 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 필리핀 분들은 쪼끔 늦게 가더라도 그냥 그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곤지곤지는 이제 부부 사이의 또 애정 표현인 거죠. 음. 그다음에 인제 우즈베키스탄은 여기는 출산 후 바로 목욕을 해요. 근데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출산하고 바로 목욕하죠.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떤 공기 또 그 어떤 자연의 어떤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 기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란 여성들은 출산 후 바로 목욕하면 문제 발생해요. 근데 인제 우즈베키스탄은 인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른이 와도 소파에 앉아서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시부모님이 오시면 소파에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서 인사하고 어서 오시라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개를 잘 안 숙여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오면은 그냥 누워서 오셨냐고 이렇게 하니까 시부모님이 보기에는 며느리가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문화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사 때 주인보다 가구를 먼저 들여보내요. 이런 식으로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몽골 분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하는 단계에 피부병이 계속 생긴대요. 왜냐하면 이 기후라든지 이런 게 몽골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병 때문에 막 고생하신 제가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중에 하나는 요런 문화를 알지 못하면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음.